네, 지금 여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네. 관련돼서 속보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상고심 관련해가지고 노태학 대법관 회피하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다. 요 소식이 나와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해석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해석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조기 대선 안에 결정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를 해갖고 만에 하나 전원이다 이재명이 유죄다라고 이거를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시 내려와서 다른 재판부를 가서 그 안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심의를 하려고 하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의 공소나 관련된 추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불안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낙연이가 3월 말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로 신속 판단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 당시에 주진우 국진당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파기자판해라라고 얘기를 했죠. 파기자판은 우리가 헌법 역사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역사상 해본 건 없는 걸 이 정부가 다 하고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뚜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도 빌드 깐 게 있죠.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더라도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유죄 나오면 멈춰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또 헌법 해석을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의 소송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헌재에서 이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 지금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합의체를 해가지고 이거를 유죄 의견으로 해서 대법원이 뭉쳐갖고 파기환송을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치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일부 법학자나 이런 애들이 그동안 없었던. 그러니까, 왜냐면 대통령한테 대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대통령의 임기 중에 무슨 형사상의 사건이나 이런 거 소출을 안 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제기를 안 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만큼은 공직선거법 이거는 임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잣 같은 논리를 주장을 한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에 현재 7인 체제가 있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 2명을 채울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쉽게 말하면 6대3으로 이재명의 재판을 예를 들어 저쪽이 유죄를 만들었다고 쳐.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그거를 하는 거를 맞냐 안 맞냐를 헌재가 한다고 하더라도 6명의 헌재 재판관이 이재명에 대한 소추를 통해 갖고 대통령직을 파면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 놓는 거 뭐냐면 선거 전에 이용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꺼내 놓는 순간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나경원이 주장했던 이재명은 당선돼도 결국은 나중에 공직법 이런 걸로 해갖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고 당선 무효를 받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슈를. 하지만 현재 헌행 법상으로는 불가하고요. 이제 만일에 이제 뭐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허들이 엄청 많아요. 방어막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건 없을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라도 뭐 임기를 못 마치고 내려온다 이런 일은 없을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정치적 이슈를 통해 가지고 계속 재생산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1950년대 진보당 사건, 그러니까 조봉암 선생이 파기자판을 통해서 사형이 집행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재판이 아니라 그냥 사법살인이죠. 그렇죠. 사법살인이죠. 사법살인인데, 아니, 지금도 저는 충분히 사법살인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이대가 미친놈인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관들이 계엄 때 잡혀간 구속 명단에 있었고 이 사람들 체포조가 구성이 됐는데 지 안 잡아간다고 그랬다고. 김명수는 지 안 잡아간다 그랬다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 한마디 한 적이 없는 대법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윤석열의 또 하나의 심어놓은 빌런 내지는 꼬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조이대가 지금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네.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저들이 쓸 수 있는 무리한 카드, 마지막 카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아니면 이재명을 끌어당겨 볼 어떠한 구실이나 고리가 없으니까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그냥 시도에 불과한 겁니다. 저기가 우리 애봉 총리가 헌법재판관 권한에 없이 임명한다고 했던 것처럼 지네들이 해볼 수 있는 마지막 시비거리를 또 하나 만들어냈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짜증나긴 하네요, 근데. 끝까지 끝까지 이러고 난리를 쳐. 됩니까? 자, 룬이 꾸벅꾸벅 와서 졸다가 아유. 네, 이 새끼는 사저 가서도 계속 술 먹고 자나 봐요. 네, 또 구름의 달 같은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잔 네. 것도 완전히 잤어. 꾸벅꾸벅도 아니야. 내가 볼 때 기사 보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윤석열이 아니 뭔데- 이런 거를 생중계를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대가리가 거의 착상에 닿았다고 하는데 안 닿은 이유는 배가 나와서 안 닿은 겁니다. 네.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 번 네. 꾸벅꾸벅 졸았고 이거를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거의 책상에 닿을 만큼 머리가 떨어졌대는데 완전히 잠에 빠진 듯이 얼굴이 책상까지 떨어지자 고개를 들어서 자세를 고쳐 앉기도 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다 이 경험 있잖아. 학교 다닐 때. 왜냐면 머리 이제 쳐박은 거야. 원래 날씬한 애들은 그대로 쿵 하고 박아요. 근데 우리 같이 배 나온 사람들은 여기 완충작용 때문에 그 박지는 않거든요. 대신 그 정도 떨어지면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그냥 깨는 거야. 아무튼 이마만큼 성의가 없는데 윤석열만 가죽의자 좋은 걸 줬대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법정에 있는 사무용 의자 같은 거 줬는데 윤석열만 특별히 가죽의자를 줬다고 하네요. 우선만 가지고 중역의자 같은 저런 걸 준 거예요. 여기 파란색 딴 의자. 사람 파란색 사무용 의자 주고 여기 예. 피고인만 저렇게 다 특별하게 파란색 의자인데 봐 얘만 가죽 의자예요. 저도 엄밀히 보면 저기 2열, 3열에 있는 파란 의자랑 요 앞열에 이 임시 탁자 놓고 앉은 애들 파란 의자랑 색깔이 살짝 틀려요. 얘네들 급조된 거야, 앞에 변호인단 거는. 근데 정작 피고인인 윤석열은 중역의자 대주니까 뒤로 넘어서는 못 자겠고 자, 앞으로 꾸벅꾸벅 하다가 대가리 이명박도 박았다는 박근혜도 거죠. 그냥 앞에 앉았어요. 법정에서 주는 의자 앉았습니다. 근데 하는 짓이야 윤석열한테만. 이렇게까지 아부를 쳐야 되나? 그만큼 윤석열이 힘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조희대가 하는 짓 보니까 법원도 윤석열이 이렇게 자신할 만했네요. 짜증난다 진짜. 이런 놈들을 데리고 우리가 사법을 논하고 정의의 사법 질서를 논하고 헌법을 논하고 공정과 평등을 논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라며 책상 의자도 제대로 안 내주고 차별하는 이런 세상에 무슨 공정은 윤석열 말고 딴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건가? 윤석열 공정할 필요가 없는 공정과 건가? 상식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지 얘기 아닌 것처럼 졸다가 또 개소리를 시전을 했습니다. 계엄령은 칼과 같다. 이건 씨발 또 어느 일본 무협지에서 베껴온 얘기일까요? 계엄령은 칼하고 같다.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산에서 땔감도 떼고 아픈 환자도 수술도 할 수 있고 이걸로 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거다.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한다면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지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고 계엄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없었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법이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 말고는 나라의 상태가 비상이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할 방법이 없다. 이게 내란이고
헌정 질서 파괴라고 하면 어떤 집권 계획과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 등이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될 것이다. 이런 개소리를 안 들으려면 빨리 사형 집행을 왈왈. 해야 돼. 근데 사실 이 논리를 듣고 저쪽 지지자들이 이걸 받아들일지가 더 신기하긴 해요. 이 집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칼은 요리에도 쓰고 못도에도 쓰긴다잖아. 그러니까 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칼을 쓰는 주체. 똑같은 칼이라도 요리사한테 들어가면 일단 회뜨는 사심이지만 너한테 들어가면 살인무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칼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칼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잖아. 네가 잘못된 거야. 네가. 칼을 휘두른 네가 잘못한 거고 그 칼은 애초부터 너 말고는 아무도 들 수 없는 칼이었단 말이야. 칼은 미워하지 말고 사람만 미워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칼 갖고 뭐라고 안 한다니까. 계엄령을 없애버리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칼을 휘두른 네가 잘못했다는 건데 너는 왜 괜히 죄 없는 칼한테 칼만 갖고 뭐라 그래. 칼 갖고 뭐라 그런 거 아니야. 너 갖고 뭐라 그런 거지. 그리고 미수범이잖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잖아. 이게 무슨 미시범이야. 실행범인데 실행범인데. 현장에서 체포당한 거지. 그렇지. 제압당한 거지. 제압당한 거예요, 이거는. 에이. 이 새끼 내비뒀으면 수십만 죽였을 히틀러보다 더한 놈이 됐을 수 있어요. 이승만보다 더한 놈이 됐을 수 있다고. 그래도 좋다고. 아이고.